여자친구가 나 살쪘어? 라고 물어보는 건 실은 아니야, 하나도 안 쪘어, 너무 예뻐 라고 이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처럼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은근하게 내가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넌 대답만 하면 돼. 일명 답정너라고도 하는 유형인데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답정너의 심리와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도 답정너의 유형 당해본 적 있으세요?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예.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럼 어차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안 된다 그래요. 너무 짓궂으신 거 학생들 아니에요? 되게 당황스러워하는데 일종의 예. 답정너 질문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아, 네. 교수님께도 이런 짓궂은 면이 있었네요. 아, 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참 듣고 싶은 말을 미리 정해놓고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이런 사람들, 일명 답정너라고 하죠. 이 답정너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나 아이돌 수지 닮지 않았어? 글쎄, 친구들이 닮았다고 하더라고. 안 닮았어? 잘 모르겠는데. 좀 잘 좀 봐봐. 닮았잖아. 정말 잘 모르겠는데. 이런 자, 친구 간의 톡이 네. 오고 갔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기 칭찬을 연예인 닮지 않았냐고 막 유도를 하고 강요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런 건가요? 일단 황보경 앵커는 수지 닮았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 답정너인가요? 네, 역시 일단 그저 대처를 잘하시네요. 칭찬을 원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대답을 계속한다. 그렇게 되면 계속 집요하게 물어볼 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그 자존감이 전반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충분히 자신 있으면은 뭐 그렇게까지 물어보지 않아도 될 거잖아요. 어차피 나는 수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낮으면 이걸 채우려고 계속 노력하는 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자존감을 그러니까 외부의 칭찬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럼 외부의 칭찬은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아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종의 자기 가치감이 무언가의 어떤 조건에 매달려 있다, 조건화되었다고 해서 조건화된 자기 가치감 이런 말을 합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 있는 그대로 행복해야만, 그대로 그리고 수용돼야만 그때 행복한 거거든요. 네. 근데 뭔가를 해야만 행복하다, 타인이 이렇게 말해줘야만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존감이 낮은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도 좀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효과적일 수 뭐 있겠네요. 일부는 효과가 있는데 예. 일종의 그 마치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비슷하게 잘 안 받아들여요. 본인한테는 좋지 않군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음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새벽 2시까지 일했어. 나도 어제 야근했어. 넌 잠이라도 잘 수 있지. 그럼 너도 잠깐 눈 좀 붙이면서 일해. 그럴 시간도 없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정말 살기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듣지 않습니다. 네. 뭐 내 상황이 이런데 넌 자꾸 왜 해결책을 제시해 주냐, 위로해 달라,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자기 그렇죠. 위로하고 뭔가 나한테 내가 좀 힘드니까 좀 알아봐 달라 이런 얘기 계속하는 건데요. 예. 그게 자기 정체성이 딱 확립된 사람 같으면 그렇게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정체성. 예, 그런데 이게 정체성이 확립이 좀 덜 됐거나 그러면 뭔가 다른 사람이 좀 위로해주고 난 이렇게 힘들어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자꾸 그러다 보면 유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점점 더 저 사람 얘기하면 계속 힘들다고 말하니까. 네, 자기 얘기만 하고. 예, 근데 예. 이게 이제 힘들다고 말하는 게 나름대로 얻는 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처음에는 다 이렇게 공감해 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위로해주고요. 것들을 원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싶은 심리,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은 심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답정너의 어떤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다라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칭찬을 원하는 거고 예. 하나는 되게 힘들다고 해서 위로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예. 이처럼 칭찬과 위로가 어떻게 보면 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동기가 걸리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플러스를 얻으려고 하는 일종의 보다 향상하려고 하는 그런 플러스를 증가시키는 향상 초점이라는 게 있고요. 예. 반대로 마이너스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예방 초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칭찬은 뭔가 플러스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를 힘들다고 자꾸 얘기해갖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마이너스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예. 심리학자 히긴스가 한 얘기인데 이 두 가지가 극과 극은 사실 통해요. 아하. 그러니까 둘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답정너가 하도 판을 치니까 온라인에는 답정너 퇴치법 이런 글이 그래요? 유행하기도 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정너에는 무시가 답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다 자기 잘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뭐 좀 위로도 얻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예. 꼭 무시하는 게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요. 네. 제 생각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살쪘어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데요. 크게 반응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거. 소극적인 반응을 하면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게 돼요. 정말 진짜 완전히 아니야 이렇게 말을 그렇죠. 듣고 할 때까지. 싶어서. 네, 그러니까 네. 두 번째로 이제 공격적으로 말할 수 있어. 너 살쪘어. 너 밤마다 저기 야식 먹지? 11시에 뭐 먹었어? 이렇게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예. 네.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겠죠. 이제 보다 자기 주장적인 그런 그 반응은 어떤 게 있냐면 글쎄 서로 이렇게 가까운 관계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 네. 약간 살이 좀 전보다 조금 찐 것 같아. 아니면 잘 모르면 글쎄 나는 별로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어? 이렇게 자기 주장적인 반응이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대처해 주는 것도 좋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 답정너 유형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어떤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하면 맞아요. 좋을까요? 이게 이제 관계가 상호적인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상대도 나한테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내가 답정너로 계속하면 상대도 답정너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각자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니까 예. 이 관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물없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세요. 그렇겠네요. 네. 정말 진정한 친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게 따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지금까지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 답정너 대처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